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표심은 이미 결론 났다. 선거 시스템이 문제다. 부제로 박영선 10만원 돈봉투 그게 니 돈이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없어진 고무신 선거, 돈봉투 선거의 노골적 부활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LH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비판이 커지자 유권자들에게 10만원 돈봉투를 내민 것입니다. 현 정권 쪽에서 배출한 민주당 소속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자체가 수치스러운 이번 선거에 국민이 낸 세금이 무려 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800억 원이 이 막대한 비용을 임기가 고작 1년뿐이 안 남은 재보궐선거에 쓰게 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이 선거를 기어이 이기겠다고 시민들에게 10만원 돈봉투를 뿌리겠다고 하는 한심한 발언을 하는 자가 바로 집권 여당 후보입니다. 물론 박 후보 개인 돈이 아닌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인데 1조 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시 부채는 투자기관까지 합쳐서 15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년 전보다 무려 3조 8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KDI 연구에서 이미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있든 없든 시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오로지 돈 풀어 표를 얻겠다라는 계산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선거가 임박하면 돈봉투 액수를 20만원, 30만원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번 제동장치가 풀리니 나라가 막 가고 있다. 네, 이상은 3월 20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3월 19일자 문화일보 오피니언란에 실린 이용식 주필이 실어내는 여성추행 선거의 공천 철면피, 가족 또는 대선 난장판 예고편, 무상 기본 공공 광풍 땐 배급제 포퓰리즘에 밀리는 국가 이성, 독재 망국막을 차악도 아쉬워, 주는 것 받되 투표 올바로 해야 라는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중간 제목과 함께 문재인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4월 7일 재보선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마저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의 가덕도 발언에 대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마저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하며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문재인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 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차처했다 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문재인과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선거법 등 온갖 악법에 동조하던 정의당 심상정마저 이러한 입장이라면 문재인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는 4.7 선거의 상징적 단면이고 1년 뒤 대선 난장판의 예고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 집권 여당 민주당 출신의 제1, 제2 도시 서울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웃기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민주당은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버젓이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매우 우습게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4.7 선거는 포퓰리즘 광기와 국민 기만 전술로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독재와 망국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기에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일 것입니다. 대깨문들에게도 진정으로 호소하건대 이번
LH 투기 사건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현실 인식이 형편없는 치매 수준의 어떤 비정상 인간이 나라를 결단내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피해가 당신들에게는 물론 자자손손 대대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은 이제 그만 환상에서 깨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300여 년 전 플라톤이 예언한 대로 정치적 책무를 져버리면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라는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이 실제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는 현재 좌파 정권에서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보면서,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를 하게 된 배경의 추악함을 보면서 얼마나 저질스러운 자들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충분할 만큼 경험한 것입니다. 선거의 판세가 이와 같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해찬이 또 나섰습니다. 이해찬 그자는 또 선관위와는 무슨 꿍꿍이 수작이 이미 다 준비되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거의 다 이겼다라고 뜬금없이 망언을 쏟아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찬의 발언에 대해서 3월 20일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거의 이긴 것 같다고 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김철근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임기 내내 막말과 궤변, 또 서울과 부산에 대한 비하로 일관했고 누더기 선거법과 괴물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다면서 이해찬은 국민들을 위해서 부디 자중하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유명해진 김예령 대변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이 전 대표의 궤변과 달리 지금 상황은 윗물이 썩었으니 자연스레 아랫물도 썩은 상황이라면서 숫자 노름으로 그치는 LH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 부대변인도 그의 논평에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리 없다 하며 집권 여당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훈수 정치와 망언으로 4.17 보궐선거에 불길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홍 수석 부대변인은 이해찬의 전매 특허가 독설과 망언이다 보니 같은 당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경계하는 모양새라면서 야당의 입장에서야 그가 입을 놀릴수록 좋지만은 국민들은 구치를 참기가 어렵다. 이해찬 씨는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아주 선거가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거의 이긴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등 여권을 측면 지원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주류 신문 방송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마저 2020 4.15 총선 민주당 180석 싹쓸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몹시 비겁하고도 이상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다고 두둔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외투표, 우편투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들과 부정의혹으로 인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관련 소송,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선관위와 대법원은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총선을 총괄 지휘하고 감독해서 180의석을 싹쓸이하고도 겁먹은 표정을 짓던 이해찬이 또다시 나서서 여론 지지율이 20%가량 가까이 차이가 나서 거의 회생불능, 절망 상태에 빠진 여권 후보에 대해서 다 이긴 선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궤변은 정말 섬찟하고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LH 투기 사건, 코비드-19 방역 실패, 경제정책 참패, 외교 무능, 원전 의혹,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탄압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수많은 부정부패 무능으로 이미 선거 표심은 결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은 현재의 선관위 체제 하에서는 작년 총선에서와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요란한 가운데 치러진 수상하고 부당한 선거 결과를 놓고 그때 가서야 아무리 항의하고 소송하고 고발하고 시위를 해보았자 모르쇠로 시간만 끌면서 지난번 총선 때처럼 언론 프레이로 국민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른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저곳 선거와 관련이 있는 여러 건물들에서 화재는 발생할 것이고, 물론 저는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표심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문정권을 심판할 것이고 야권이 승리할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 단일화도 꼭 필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상의 문제점과 투개표, 전자장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 감독이 더 중요한 순서일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수개표 방식과 위헌적 소지가 있는 QR코드, 사전선거 등 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주장할 때 민주당 쪽에서 이를 거부하고 저항을 한다면은, 그런다면 그럴수록 2020년 총선 180석 부정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왜 이러한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에 눈을 감고 관심을 안 두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의 속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프랭크남 시사쇼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 소중한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